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학의 대가이시면서 정치 세력 국민동행의 리더신 황도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중에 지금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예.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너무 안 하고 있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예, 이혼율이 너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떤 거라고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또 사람마다 이제 그 기준이 다를 테니까. 네네. 근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네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뭐랄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 선악과. 예. 왜냐하면은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네.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네네. 당연한 거예요. 어떤 우리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서 네네. 결혼을 안 하면은 사람 대우를 못한다, 네네. 사람 몫을 못한다 이런 그렇죠. 느낌. 예. 근데 그렇게 명확한 관념을 가진 건 아닌데 네네. 몸속에 그런 가치관이 내재돼 있었다. 아,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네네네네.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넘으면은 뭐 한 30을 넘어서면은 마치 네네.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네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네.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아. 거를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다. 깨달아버리네. 네, 그렇죠. 네. 이건 깨달음이죠. 네. 뭐 사실은 우리가 결혼할 것인지 말 네네. 것인지는 네네. 이제 우리 헌법적인 우리의 요즘의 가치관은 우리 헌법에 이제 다 쓰여져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자유예요. 자유. 아, 예. 자유죠. 기본 가치가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뭐 개인주의다. 네네. 그것도 이제 각 개인이 주체가 된다 이런 뜻인데 네네네. 그 주체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동물은 아니다. 네네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나의 삶을 이제 자유의지로. 형성한다, 자유의지로 네네네.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결혼 문제에 관해서도 또 마찬가지고. 자유다 이렇게 되는 네.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결혼할지 말아야 될지 네네. 내 자유다. 그럼 나의 가치관에 그렇죠. 따라서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그런 건 바람직하다고 네네. 보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의 가치관대로 내가 판단하라 네네. 그러니까 이 일반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네네. 그럼 이제 문제는 또 가치관이 어떤 형 가치관이 있냐면은 네네. 너무 그 이해관계 네네. 뭐 경제적 이해관계 네네. 나의 주관적인 행복에 관한 이해관계로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로다가 이제 사회교육이 또 우리의 가치관을 또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객관적이죠. 그건 나름대로 네. 주관적이지만 네네. 그걸 이제 숫자적으로 따져보면은 네네. 젊은이들이 네네. 별로 결혼해서 남는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계산을 해봤을 때. 계산해보니까. 네. 그냥 부모 세대를 봐도 이거 맨날 싸우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화목한 그렇죠. 경우보다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데, 네. 이거를 같이 쉐어해? 아, 많이 버는데, 만일에 상대방이 조금 돈을 덜 번다. 그러면 네. 내 거를 좀 쉐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네. 내가 이걸 왜 쉐어해? 또, 그 다음에 또, 가족이 되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이도 생기는데, 네. 부양 의무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적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내가 버는 돈을 내가 혼자 쓰게 되면은 내가 풍요롭고 네.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 결혼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다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네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이제 헌법학자로서 얘기하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헌법적으로 보장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사생활의 자유예요. 사생활. 사생활이죠. 사생활의 자유다. 네네. 네네. 이 사생활은 일반 사회생활과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네. 사회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사생활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네네. 가령 예를 들면 뭐 밖에 나와서 우리가 섹스를 한다. 그러면 네네. 음란죄가 된다고. 공연 아, 음란죄가 되는데 네네네. 집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집안에서 내가 홀딱 벗고 내 멋대로 이제 뭘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이게 사회생활과 그 다음에 이제 사생활이 네네. 구분이 되는데 이 네네. 사생활을 보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사회생활과 다른 생활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창의력이 생겨. 음. 사회에서는 일정한 루틴에서 살아가는데 네네네. 이 사생활 속에서는 내 멋대로 하니까 차이가 생기니까 비교 대상이 생기면서 여기서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창의력 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생활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유가 있다. 네네. 근데 이제 결혼도 마찬가지.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해관계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건 내가 볼 때는 약간 좀
뭐랄까 좁은 근시안적인이라고 네네. 난 약간 좀 보여줄 수, 아니 근시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네네. 한 면이라고 볼 수 한 면. 있는데 네네네. 다른 한 면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네네.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이 네네. 이게 똑같지 않은 게 장점이에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네네. 트러블이 생기는데 아, 똑같이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네네. 그러니까 그 사생활도 마찬가지지. 네네. 이 다른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네네. 이 뭔가 그 사생활로다가 네네. 누가 건드리지 않는 사생활 속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은 뭐가 나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도 모른다고.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상상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네.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네네. 어떤 여성인데 뭐 여성은 되게 나약하고 뭐 저기 하는 걸 생각하는데 네네. 어떤 여성은 남자 5몫을 하는 여성이 있어. 네네네. 뭐 많이 그럴 수 느낄 있죠. 거예요. 느낄 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남성을 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 좀 멍청해 보이는데 왜냐면 네네. 외골수를 뚫는단 말이에요. 이 남자들 특성 네네. 중에 하나가. 네네. 그런데 이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여성보다 처음에는 바보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네네. 이 남성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 힘을 발휘할 경우가 있단 네네. 말이에요. 이거는 여성 남성이 가지는 각자의 특성에서 나오는 네네. 장점이라고. 이 두 가지를 서로 어떻게 존중하면서 사생활을 같이 한다. 네네. 사회생활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내부적인 관계로서 형성한다. 네네. 이거의 파괴력은 내가 볼 때는 엄청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하느냐. 근데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효과가 나올지, 나올지는. 그렇지, 알 수가 네. 없다는 거지.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이 결혼 문제에 관해서 네네.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조금 한번 좀 뭐랄까 다른 이렇게 다른 네. 각도에서 한번 보면서 네네. 처음부터 나는 그 비혼주의자야 뭐 네네.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그치. 어차피 이제 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 본다. 네네. 그리고서 사귀어 보니까 이거 또 새로운 세계다 이렇게 네네.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평생을 같이 간다든지 또 뭐 요즘에 이제 결혼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이제 젊은 세대는 이제 상상할 수 있으니까 뭐 일정이랑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볼 네네. 때는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네. 처음부터 나는 뭐다 이렇게 이렇게 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열어놓고 그다음에 접근했으면 어떠냐.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결론은 없어요. 사실은 네. 결론은 없는데 네.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진 네. 않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각자 자유니까 그렇지만 굳이 한쪽으로 다 정해놓고 네네. 우리 세대는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게 네네. 이제 정해진 거고 네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우리 젊은 세대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열어놓고 그쵸.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네. 중간 형태도 있을 수도 그쵸, 있고 그쵸. 중간 그다음 형태. 그러나 이제 상대방 이성에 대한 어떤 끌림은 서로의 어떤 본성이고 네네. 그거를 서로 이제 오픈하면서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사귀어보고 이야기해보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삶도 넓혀가고 네. 이 넓히는 과정 속에서 넓히는 게 사회생활을 넓히는 게 아니라 이게 훅딱 넘어와서 사생활로 다 넓어지고 네네. 깊어진다 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이렇게 보면은 각자 한번 좀 네네. 해볼 만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좋은 생각입니다. 얘기네요. 서로 이제 너무 어떤 상대편에 대해서 경쟁적인 의식만 갖지 말고 그렇죠.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네. 새로운 형태 그렇죠. 결혼의 전 단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유라는 기본적인 토대 안에서 그렇죠. 살펴보자는 말씀이죠. 그렇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네네네.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네네.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 뭐랄까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 칸트 말대로 의하면은 네네. 우리 내가 볼 때 인류 지성사 중에 최고봉이 이제 칸트라고 볼 수 네네.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칸트의 생각에 보면 우리 어차피 시간 공간이 갇혀 있단 말이야. 예, 예. 누구나 다 어리석어. 네네. 그렇지만 그거를 시너지 효과로다가 더 이렇게 뭐랄까 넓고 네네. 그다음에 깊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네네네. 가져다주는 새로운 행복이 뭔지. 예, 젊은이들의 시각을 조금 바꿔보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이제 다른 생각도 해보자 그리고 이런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결혼의 의지도 있는데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회적인 비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국민동의 어떤 정치 세력의 리더시니까 네. 그런 데서 정치적인 이런 사회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뭐 어떤 솔루션이 좀. 네. 이제 사실은
국가를 왜 우리가 같이 모여 사느냐, 5천만이 예. 모여 사는 이유가 있다고. 네네. 분업이에요, 분업. 이게 지금 3천만이 모여서 분업할 때 하고 5천만이 모여서 분업할 때 하고 네네. 나라 국부 사이즈가 다르다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규모의 그런 관계. 규모에서 네. 당연히 그렇지. 네. 그렇다면은 국민이 많을수록 좋은 국가고 더 큰 국가고 더 네. 막강한 국가라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네네. 당연한 거라고. 네네. 아, 그렇겠네요. 어? 네. 그렇잖아. 그러네. 근데 문제는 이 분업을 잘못하면 어떤 식이냐. 군주 국가는 사람 대우받는 사람들이 가령 네네. 5천만인데 네네. 군주하고 귀족들밖에 없어. 네네. 그러면 많아야 10,000명이야. 네네. 네, 나머지 백성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좋은 아이디어는 다 사장된다고. 네네. 그런 나라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네네. 거고. 그래서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으로 넘어온다고. 네네. 국민 주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네. 국민이 각자 주권자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다 네네. 함께 아이디어를 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분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나라가 이제 막강한 국가가 되는 거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할 수도 네네. 있다고. 가령 중국이 지금 16억, 뭐 15억 이러는데 네네. 우리나라 5천만밖에 안 돼. 네네. 근데 만일에 중국이 공산주의로다가 너무 획일화돼 있다. 그렇죠. 그 네. 공산당원만 사람이야. 네네. 나머지는 사람 대우를 못 받는다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전 국민이 다 사람 대우 받으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자기 분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분업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협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네. 이쪽 일 할 테니까 너 네. 저쪽 일 해. 네. 그리고 서로 이제 뭐 네. 분배를 잘 해가지고 네. 시너지 효과를 갖자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는 5천만이 다 사람 대우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저쪽은 16억이지만 뭐 공산당원 뭐 몇 사람만 사람 대우 받는다. 그러면 네네. 사이즈를 볼 때 대한민국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크다. 있다고. 다양한 의견을 그렇지. 수렴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런 해결이 의미에서 되지 본다면은 네. 결혼은 사실은 우리 결혼을 해야지 사람이 늘어나지. 그렇죠. 좀 더 다양한 의견과 그렇지.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의무로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결혼해서 인생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야. 네. 나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은 나 혼자 살다가 가는 것보다는 네. 나의 자녀를 두고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자랑스러워. 네. 이렇게 나라가 구성이 돼야 돼. 그러면 국가가 그러면은 가만히 명 놓고서 그렇죠. 결혼은 네 자유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 그렇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 자유를 할 때 그 자유로운 결정 속에서 내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다음 후손을 갖다 키워야 되겠다라는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분위기를 된다. 만들어줘야 그렇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 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네.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미래가 안 보여. 네. 그럼 내 자녀도 흑빛인데 뭐하러 자녀를 낳겠어. 네. 결혼하는 부담되고. 의미가 뭐가 있어. 네. 부담은 되고. 의무감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이거를 비전을 어떻게 갈 것인가 네. 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전략은 딱 하나라고. 프랑스도 우리보다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극복을 했단 말이야. 네네.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네네. 젊은이들이요. 네네. 자녀를 가져라. 우리가 다 가져라. 키워준다. 키워준다. 우리가 100%다 키워줄 수 있어 국가는. 그러면은 많이 그렇지. 하겠네요. 그렇지. 네. 키우는 건 우리가 다 해줄게. 예. 그 키워주는데 우리는 네. 기본적인 이 정도는 키워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더 잘 키우면 너희 둘이서 협력해서 더 잘 키워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구상 가지고 있어라고 그 구상을 딱 내놨다고. 구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프랑스 내가 어느 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프랑스에서 한 1년 동안 계시던 교수님 그때가 벌써 90년대 중반 정도 됐는데 이때 이제 이미 프랑스에서는 여대생들이 유모차 끌고서 대학에 오는 게 이제 자랑스러움이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학에 아이를 키우는 보육원이 대학에. 있는 거야. 네. 아예. 그럼 대학만 있느냐? 뭐 회사도 있겠지. 거기는 24시간 운영한다. 24시간. 그러니까 대학에서 뭐 공부하다가 수유하고 싶으면 가서 아이 보고. 보육이 안정성이 돼. 그래. 보육이 안정성이지. 무조건 아이만 낳아라.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난 아이는 갖고 싶어. 이럴 수도 있단 그런 말이에요. 것까지. 그러니까 여대생들이 이 아이의 아빠는 여대생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자유국가니까. 자유국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의 어떤 그 전략 우리가 한번 좀 고려해 볼 타임이 아닌가. 난 진작에 난 생각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 그런 거를 왜 우리가 미리 연구해서 정치적인 솔루션 하나를 제시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하면은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부담스러워하는 그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부담 없이 그다음에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사생활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 가면서 살아가면 어떤가. 그리고 또 그렇죠. 5천만이 다 사람 대우 받아가면서 사람 대우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진 아이디어.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평균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잘 모여 있는 나라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니까 이거를 계기로 우리가 이제 뭐 좋은 나라를 한번 좀 구상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일단 뭐 국민동행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간략하게 국민동행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국민동행은 이게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정치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정치의 핵심은 뭐냐? 5천만이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다 같이 좋은 분업을 통해서 국부가 늘어나고 그 국부 늘어난 것을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론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지.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는 내가 볼 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사회 구조가 이제 독점을 통한 어떤 그 시장 거래를 기본적으로 분배가 되니까 그 문제점을 서로가 받아들이고 어차피 좋은 독점이든 나쁜 독점이든 좋은 독점도 많아요. 이노베이션을 한다든지 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걸 권장하고 있다고 헌법적으로. 그럼 이제 독점이 생기고 양극화가 생기고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좋은 독점이라 하더라도 내가 독점을 통해서 뭐 10개 가져갈 걸 내가 지금 20개 가져갔구나. 이거를 서로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서 그렇지. 내가 세금 내는 걸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이건 당연하다 하면서 이제 내가 볼 때 온 국민 전체가 물론 시장에서는 깨져서 패배자가 될 수 있지만 그 패배자라 하더라도 다음에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부각시키고 그 패배자의 자녀는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패배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고 이제 인간다운 삶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별로 안 보인단 말이야. 정치는 지금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볼 때 관념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가치관 문제인데 권력을 잡는 과정이 정치다 생각한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저 권력을 내가 왜 가져야 돼? 이거를 얘기해야지.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대통령이 됐다. 그럼 난 대통령이 돼서 난 무엇을 할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나는 장관이 되고 싶어. 난 장관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그 장관이 되면 난 뭐뭐뭘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상황에 맞는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행위가 뭔지를 연구를 해야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지. 이 나라는 이렇게 가야 돼 지금. 뭐 국제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뭐 사실 전쟁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철저하게 가운데 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어려움이 찬스,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 속에서 그냥 이렇게 두들겨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 아니고 5천만이 뭐 한 10몇 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이제 양쪽을 사이에서 뭐 어떤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달라진다든지 위상이 달라진다든지 이미 벌써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컸다고. 이미 벌써 세계 10위에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더 큰 나라라고 따져보면은 몇 개 안 돼요.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왜냐면 거기 정경유착 사회고 우린 그래도 거기보다는 정경유착을 우리가 몇 번 깼다고 국민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 국민도 활발한데 미국 그 서민 대중들 보면은 사실은 그 경제 권력
정치 권력한테 짓눌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사회라고. 음.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은 뭐랄까 그 비전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약간 좀 떨어지지 않나. 경제력도 지금 비전을 계속 봤을 때는. 경제력도 계속 하향되고 있고 우리는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네. 뭐 이렇게 뭐랄까 저기 그 뭐랄까 경제 지표 이렇게 보면은 네네. 우리나라가 거의 뭐 일본하고 대등한 수준 아닌가? 난 그렇게 보고 정치적으로는 조금 더 우위에 갈 수도 있고 네. 보면은 산업적으로 우위가 많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좀 그러니까. 밀리고 반도체는 좀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일본말 하면 20년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저걸 네. 어떻게 따라가라 그랬는데 네. 지금은 내가 볼 때 거의 비등하다고 보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따져보면은 러시아는 우리보다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나? 뭐 경제력이나 뭐 이런 거 봐서 네네네.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지는 위상도 네네. 뭐 무조건 10이라고 대충 얘기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다는 이제 국제적으로다가 발언도 좀 하고 네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아. 그러면은 우리의 정치가 그냥 예전에 그 뭐랄까 그 미중 사이에서 움츠러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네네.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중에 그쪽 전문가들이 있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제 우리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네. 세계사적인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정치 형태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수출할 수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얘기 가능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벌써 대중들이 우리 네네. 국민들이 혁명을 3번 했다고. 네네. 정경유착에 대해서 이승만 독재 때 4.19 혁명했지.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전두환 때 6월 항쟁했다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뭐랄까 촛불혁명 했잖아. 네네. 그 국민들이 정권을 다 무너뜨린 거라고. 네네. 너희들 그런 정치하면 안 돼. 네네네. 이게 이제 나는 이제 헌법학자로서 이걸 네네. 현대혁명, 현대국가혁명이라고 분류하는데 이거를 지금 거의 뭐 한두 세대 사이에 벌써 3번을 치러낸 국민이라고. 네. 난 막강한 국민이라고 보는 거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비전을 제시를 못한다. 비전을 제시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좀 뭔가를 해먹을 생각을 하는 느낌? 난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 좋은 5천만 국민을 두고서 미래를 비전을 제시 못한다? 답답한 거야. 답답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하고 네. 사실은 헌법에는 이미 많은 게 쓰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네.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이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국민하고 함께 동행하는 국민과 함께 그렇죠. 동행하는 뜻이네요. 5천만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하는 거지. 내가 권력을 잡아서 내가 뭐 한번 좀 권력을 휘둘러 보기 위해서 정치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군주사에서는 하던 일이고 지금 국민주권 사회이고 네네. 그다음에 현대국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네. 국민동행을 그런 이제 취지로. 우리가 이제 같이 모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것이 틀렸든지 맞았든지 국가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네. 큰 비전을 이미 벌써 가지고 있는 네네. 모임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제 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또 네네. 국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지를 서로 네.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통치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제 같이 소통하는 네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국민들이 정치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 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정치인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절대로 도입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슈가 네네. 직접 민주주의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는 뭐냐? 정치인들이 가지는 국가 권력과 네네. 국민이 직접 가지는 국가 권력을 이제 권력 분립한 상태가 이게 직접 민주주의다. 예? 네네. 중우정치하는 게 이게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인 모임이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네네. 한번 좀 그 비전을 갖고 움직여 볼 필요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악마르쇼 채널에서도 국민동행을 어떤 정치적인 결이 네. 같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향후에 사회적인 문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나라에. 예. 그러니까 하나씩 앞으로 짚어가는 영상을 같이 논의하면서 찍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웰컴입니다. 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